자,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6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사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돌연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해서 모두를 좀 깜짝 놀라게 했는데, 장가 기자, 이 배경에 사퇴 불출마 배경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다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7일에 마포에 가서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라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줬었죠. 실제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마포 주민들 또 자신을 지지해준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번 출마를 놓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이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던 것 전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기로 했고요. 지금 그 주말 정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면서 취지를 설명하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한동훈 위원장 직접 와라 이렇게. 그분은 늘 재밌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표면적으로 당정 갈등의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뭐 용산의 그런 요구에 순응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고요. 네. 혹시 만류를 하셔서요? 저는 출마를 하셔서 한번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네,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의 선택이었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금 전 얘기였고요. 일단 이 김경률 비대위원 하면 사천 논란 벌어졌고, 뭐 김여사 관련 언급으로 좀 시끌시끌했고, 그게 또 당정 갈등으로 좀 시끄럽게 좀 크게 번진 모양새가 있었는데, 손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불출마 배경, 본 결단 어떤 이유, 어떤 배경에서 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이제 설명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대통령실의 압박은 전혀 없었어요. 대통령실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히려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네. 마포에 출마했으면 하는 이런 데 기류였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정청래 의원을 잡을 만한 카드로 김경률 회계사만한 카드가 안 보입니다, 아직은. 그 점에서 이제 그 마포에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선수가 심판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비대위원은 자연스럽게 사퇴되니까, 그러면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의도하고는 지금 이게 반대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그 후보를 마포를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말은 이제 대통령실의 의도하고 전혀 180도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그 압박으로 사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분석이다. 이래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제가 보기에 김경률 회계사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당히 절친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동지죠.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뭐냐? 예를 들어 이제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사퇴함으로써 사천 논란도 없애고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길을 터준 거 아닙니까? 김경률까지 친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마음대로 당이 알아서 공천할 수 있겠다. 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영향을 줘도 당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좀 힘을 실어준 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하고 계속 회의를 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그 한 위원장을 끝까지 보좌하겠다. 이런 데 측면에서 아마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한동훈 위원장과 상의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네. 본인 나름대로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장 도움되는, 당에 가장 도움되는 선택이 이 길이다. 이래 판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네. 앞부분에 좀 말씀을 좀 뭐 결정적으로 그냥 규정화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취재를 개인적으로 하신 부분 같은데, 말씀 중에 비대위원 총선 불출마하고 일단은 비례대표 엇갈리는 문제, 대통령실하고 좀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두 대통령실과 김경률 의원의 입장이 바뀐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어차피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말이 앙뚜안했다라고 이제 크게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잖아요. 예. 이 점을 이렇게 그냥 지나치게는 이제 여론이 상당히 그 정통 보수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청에서는 이제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어요. 네. 실제 유튜브나 보면. 따라서 이제 어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돼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비대위원직과 출마를.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차라리 비대위원을 사퇴하는 게, 마포는 대안이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내심 원하는 걸로 취재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기류를 이렇게 봤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정반대의 선택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실의 압력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대통령실하고 항명이면 항명이지 압박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굴복했다든지 또는 이게 대통령실의 압력으로 사퇴했다든지 이런 게 일부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불출마 관련해서 뭐 당내에서도 좀 어리둥절한 것 같은데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고 끝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분입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를 해봤습니다. 본인의 이 마포을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당의 화합을 또 결석에 이 장애 요소가 될까봐 아마 이런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너무 확대해서 이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김경률 우리 비대위원께서 아마 본인의 문제가 네. 문제가 하나의 이 쟁점으로 계속 부각된 데 대한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김 비대위원 최근 행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란 이후에 최근에는 김 여사 두둔하는 발언을 했고요. 좀 몸을 낮추면서 또 대하 공세를 민주당 공세를 폈고 그 다음에 돌연 불출마 선언이 나왔는데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의는 일단 한 거 없고 본인이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본인이 선택했는데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줬겠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 생각보다 그 전략적인 머리 구사가 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우리 이제 서정욱 변호사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게 본질은 사천 논란이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의 명품 고가의 백 수수 의혹 이 네.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발언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지역구에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은 낮아요. 당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인데 비대위원으로서 본인이 빅마우스로서 또는 셀럽으로서의 본인의 정치적 입지, 사회적 입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권 가도에 본인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오히려 막 쉴드를 쳐줬습니다만은 명품백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면은 남겨뒀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또 언젠가 또 이분이 터뜨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하나의 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빅마우스기도 하면서 여권에서 이 하나의 균형추 네. 또는 대통령실과의 또 언젠가 생길지 모르는 긴장관계 이런 것들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남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 박진영 부원장이 남겨뒀다는 발언은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겨뒀다고 봐야 됩니까? 봉합이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윤한 갈등 말이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장 도움되는 게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비대위원으로서는 보좌하면서 아마 이제 사천 논란을 털어준다. 그래서 이제 그 결단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게 저는 공천 갈등이 상당히 불씨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공천에 직접 개입은 못 하더라도 네. 대통령도 이제 그 꼭 이게 그 뭐 공천을 줬으면 하는 이런 심정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요? 예, 윤심이 있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철규 통해서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공천은 이제 내가 한다. 읍참 경률. 내가 이제 김경률까지 친했는데 아니 대통령실에 누가 내려온들 내가 이제 못 친했느냐. 네. 공천은 내 소신껏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뭐 검사 출신 뭐 이게 특파채 만약에 한다면 예. 나는 이게 온몸으로 맞겠다. 이런 게 의도도 엿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공천 갈등 2라운드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갈등 조절이
아주 이제 그 여권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이래 보입니다. 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게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김경줄 씨가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마찰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지지율이 상승했거든요. 네.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건 제가 전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국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다거나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사법적 절차까지 제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김경률 씨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김경률 씨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호실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날카로운 칼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이 이심전심으로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짜고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김경률 비대위원 사태로 인한 어떤 분석 한번 해봤고요. 저 김경률 비대위원 사태로 불출마로 인해서 가장 궁금한 게 서울 마포을 이 지역구에 누가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임재희 변호사님 일단 그럼 서울 마포을 어떻게 지금 공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마포을 현재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도 국민의힘에서 맞수를 내보내기 위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4명의 후보자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선을 치를 수도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제3의 후보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김경률 선택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좀 쉽지 않다. 대항마를 찾기 쉽지 않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또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를 또 SNS에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오늘 제가 노래 자주 소개해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안동역이 등장합니다. 안동역이라는 네, 거죠?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라는 대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가사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쿠키마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또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접 나와라 이런 말까지 네. 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네가 와라 한동훈 정청래 의원 어떤 심정으로 뭐 이렇게 자신감을 좀 내비쳤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좀 뭐 요구를 한 걸까요? 아니 웬만하면은 저기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힘들죠. 그게 이제 현실이 존재하는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출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사천 논란이라는 것이 본질에 어긋났다는 거. 사천 논란이라는 게 사실은 이 김건희 씨 리스크를 덮으려고 만들어낸 하나의 허울 좋은 핑계라는 게 드러나는 게 사천 논란이 있었으면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천을 해야죠. 공천. 공공의 공천. 그럼 뭡니까? 기존에 있던 지역위원장까지 넣어서 경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찾는다? 이게 본질은 사천 논란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네. 최근엔 총선 결과 두고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소정 변호사님 일단은 김 비대위원이요 정의원 겨냥한 전략카드로 선거 전 전면에 사실 나섰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운동권 청산 바람 일으킬 새로운 인물 찾아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카드 고민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청래 최고가 노래를 이게 그 안동역인가요? 노래를 이게 불렀는데 가사가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습니까? 거기 보면 이게 안 오는 건지 뭐 못 오는 건지 그까지는 이게 뭐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 오지 않는 국힘 그거는 게 틀린 것 같아요. 네. 반드시 갑니다. 어허. 실제 그 안동역에서는 옛날 애인이 안 왔는지 모르지만 네. 여기에 국힘이 반드시 출마합니다. 네, 출마하죠. 예, 갑니다. 근데 오지 않는 국힘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정청래라는 게 닭 정도 수준의 정치인인데 거기 잡는데 한동훈이라는 대선 주자 최고 에이스를 이렇게 쓸 수는 없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 관리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뭐 굳이 거기 김성동 위원장도 있지만 예. 굳이 간다면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하태경 의원이 성동 의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출마 뭐 후보 입후보를 했죠. 중성동 의뢰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해운 전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영 장관도 있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하태경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이게 좋은 승부가 된다. 첫째 카드. 그다음에 두 번째고 마포갑에 원래 4명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이용호 의원이 서대문갑으로 갔어요. 근데 서대문갑에 인요한 위원장이 나온다. 이런 이제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예, 놓을 거로 저는 예상해요. 그러면 이게 이용호 의원도 또 옮게 됩니다. 마포갑에서 북쪽으로 이게 서대문으로 갈 게 아니고 옆으로 마포을로 가는 거죠. 이용호 의원이 전 마포을로
서대문갑의 인요한 위원장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정청래 잡을 카드는 많이 있다 봅니다.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하태경 의원, 또 이용호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한번 해주셨습니다.